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임용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임용고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계속 돌려보시고 계시는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용시험의 처음이자 끝을 이 마무리까지 함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기출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임용시험 준비를 마무리를 할지를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 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들 분석을 하시는데요. 주로 우리가 상반기에 하는 기출 분석과 하반기에 하는 기출 분석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영역별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연도별로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초점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영역별에서는 그야말로 분석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연도별에는 우리가 인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석과 인출은 사실 그 결이 방법에 있어서 그 결이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인출을 많이들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인출을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 저는 전공이 특수교육인데요. 또 전공과 무관하게 또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 이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출문제는 18학년도에 초등특수에서 출제되었었던 기출문제인데요. 저희는 5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응에 해당하는 지원 방안인데요. 옳지 않은 거 하나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이응은 연지가 바람직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특수교육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투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법은 1차 언어로 자연수어를 그리고 2차 언어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언어 그리고 단일 언어 사용자가 되게 한다?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고쳐야 되는 틀린 것을 찾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끝내면은 이것은 기출 분석도 아니고 인출도 아니고 그냥 풀이에요, 풀이. 문제를 푼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분석이고 풀이인 것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건져가야 될 것은 바로 A, C, D, 즉 맞는 보기로 사용된 것들. 지금 임용시험 기출문제에서 맞는 보기로 언급된 이 문장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워딩을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투바이에 대한 그 지원 방안을 묻는 문제가 다음 그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정답으로 쓸만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책들은 충분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강사 선생님들의 기본 이론서, 개념서, 그리고 시중에 서점에서 이제 판매 중인 그런 강론서들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은 기출 문제에서 활용되는 그런 문장들인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맞는 보기로 언급된 이 문장 자체를 외워서 서술해 주시면은 굉장히 정답으로 채점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투바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A, C, D에 해당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거나 인출을 할 때 중요시했다라는 것은 개념의 확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또 연계해서 풀어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16학년도 유아특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걸 볼 거예요. 2번에 해당하는 거요. 자,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을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풀이를 다 하셨으니까 농문화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맞는 이 워딩, 이 문장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농문화의 개념을 이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농문화의 개념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이제 거꾸로 앞으로 향후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문장을 활용을 해서 서술을 해주시면은 또 정확한 답을 쓰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법이 무엇에 교육 효과가 있어요? 자아 정체감 형성하게 한다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건져서 확장을 하면서 연결짓기를 해주셔야 기출 문제를 좀 질적으로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저는 멈추지 않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전공에서는 교육과정을 또 함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서 연계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농문화 또 뭐 자아 정체감, 청각장애인들의 자아 정체감, 또 긍정적 뭐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농문화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러한 것들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총론에 우리가 편성 운영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제가 시험을 준비할 당시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교는 필요한 경우에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을 해서 시각장애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고요? 농인의 생활과 문화라고 하는 것을 창체에 포함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도 확장을 시킬 것 같아요. 자, 2015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지수를 활용하여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2015에서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2022에서는 포함하여 운영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한다라고 조금 더 강제성, 의무성을 띠는 용어로 바뀌었다라는 점까지도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또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에서 국어교과, 거기에서 우리는 교수학습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확장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농인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사회와 농문화적 특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한 농인들의 삶을 소개하여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인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자료, 그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향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자아 정체감. 정체감, 정체성. 비슷한 용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높여주기 위한 또 자료를 어떻게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하고 있을까? 특히 국어교과에서 두 가지가 있구나. 농사회와 농문화적 특성, 그리고 성공한 농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성공한 농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출문제 18학년도 초특 문제에서 여기 있죠. 본받고 싶은 청인과 농인의 사례. 이것이 어떻게 또 의미적으로 보면이 성공한 농인들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두루두루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한 문제를 분석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우리 특수교육 전공에서는 또 장특법이라고 하는 법,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전공특수 이론 부분들까지 다 총망라해서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출을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영역별로 이렇게 분석하고 인출을 하셨다면은 하반기에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분석해서 연결짓기를 하고 연계를 시켜 나가면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굉장히 질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강사 선생님들의 모고를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모고 문제도요.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의미를 해석하면서 연결짓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연계를 하면서 이렇게 인출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은 기간 또 건강 챙기시면서 또 잘 마무리하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